오크섬의 비밀. 오크섬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루넨버그 카운티에 있는 57헥타르의 현재 개인 소유의 섬입니다. 나무로 덮인 오크섬은 마홈베이에 있는 약 360개의 작은 섬들 중 하나이며 해발 최대 11m에 이릅니다. 이 섬은 매장된 보물이나 역사적 유물 및 관련 탐사에 대한 다양한 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크섬은 1700년대 후반부터 보물사냥꾼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섬에 존재하는 보물에 대한 이론은 해적 보물, 셰익스피어 원고, 성배 또는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또한 오크섬에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1세기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명의 남자가 보물을 찾기 위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6명의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서의 최초 발견 지점이자 보물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곳인 머니피트는 오크섬 동쪽에 위치한 수직갱도입니다. 헛소문이나 착각, 자작극뿐인 다른 미스터리와는 다르게 오늘날까지 진행형이며 간간히 굴착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떡밥 같은 유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첫 발굴지인 머니피트 외에도 그 옆의 섬 이곳저곳에 십자가나 카발라로 보이는 바위돌의 배치, 인공 조성된 흔적이 역력한 해변과 늪지대 등 섬 전체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스팟이며 탐험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를 파헤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곳의 미스터리의 역사는 무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5년 16세의 데니얼 맥기니스는 이 섬을 탐험하다가 오래된 참나무 밑에서 움푹 패인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맥기니스는 누가 최근에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세 소년의 머릿속은 해적의 보물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1m쯤 파들어가자 그들은 판석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자 참나무로 만든 평평한 대가 나왔는데 구덩이의 바닥에서 옆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들은 또다시 3m를 파고 들어갔고 역시 평평한 참나무 대가 나왔으며 지하 9m 지점에서도 또다시 참나무 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그 참나무를 제거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의 굴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시미언 린즈라는 벤처 사업가가 투자가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동구덩이를 굴착할 사람을 모집하자 이제 청년이 된 과거의 3명의 소년들은 다시 이 구덩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보다 더 깊이 파내려가자 더 많은 참나무 대가 나왔고 또한 더 흥미로운 물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커다란 관석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관석에 응각된 신비한 암호는 곧 풀렸는데 간단하게도 각 기호를 알파벳에 대응시키면 영어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m를 더 파내려가면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그 내용을 보고 발굴단은 용기를 내어 굴착을 재개하였고 판석층을 통과했지만 곧바로 발굴 작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수인 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게 파내려간 길은 그 지점까지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구덩이 바닥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이 스며드는 속도는 아주 빨라서 흙 한 양동이를 퍼내면 물 2양동이를 퍼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파내려가 깊이 30m 지점에 이르자 작업자들은 또 다른 참나무대에 도달했지만 그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작업을 일단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작업장에 돌아온 보물 발굴자들은 구덩이 안에 가득 찬 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물이 흥건한 구덩이 옆쪽으로 새롭게 4m 폭의 갱도를 파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33m 지점에 이른 그들은 옆으로 터널을 내어 원래의 갱도로 들어가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원하는 보물을 꺼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목표 지점 50cm 정도 앞에 겨우 이르렀을 때 물이 터널의 벽으로부터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새로 파내려간 구멍은 원래의 갱도 못지않게 물이 들어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린즈의 발굴팀은
여기서 추가 발굴 작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 1849년 또 다른 발굴팀이 동구덩이에 도전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말이 견인하는 굴착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나무층을 몇 개 더 발견한 다음 발굴 역사상 처음으로 물렁한 금속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낡은 시계줄 같은 파편도 발견했으며 이제 구덩이에 보물 괴짝이 있다고 확신한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밑으로 파내려갔으나 또다시 흘러들어오는 물 때문에 낭패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해진 발굴팀은 인근의 해변을 파헤쳐 보았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5개의 배수로를 통해 바닷물이 물웅덩이로 흘러들었고 그 웅덩이에서 다시 150m 아래쪽에 동구덩이로 흘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약 27m 지점까지 파내려가니 구덩이에 수압 밸브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밸브는 분당 600갤런의 물을 구덩이 안으로 흘러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밸브의 물은 바다에서 직접 흘러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했으며 발굴팀은 낙심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이들이 오크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신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시멘트 천장이라든지 신비한 양피지 조각, 그리고 원래 구덩이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동굴 등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에 재탐사가 이루어져 탐사팀이 65m 깊이까지 파고들었지만 그 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수시설과 수압 밸브 등 정교한 토목 기술을 볼 때 이 섬에 뭔가 귀중한 것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1970년 트리튼 얼라이언스라는 투자 집단이 오크섬의 지질 조사를 위촉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조사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1971년 댄블랭 K12 동구덩이의 북쪽에서 파내려간 시추공에 카메라를 내려보냈는데 그때 카메라는 새로 발견된 수면 아래의 동굴에서 끔찍한 광경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흙투성이의 어두컴컴한 물 위에 손목 부분이 절단된 사람의 손이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가의 녹화 장비를 개인이 쉽게 소유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이 찍힌 장면은 아쉽게도 녹화되지 못했지만 당시의 모니터를 보던 사람들은 모두 진짜 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녹화 장비를 구하여 다시 카메라를 내려보냈을 때 손은 찾을 수 없었지만 사각기둥이나 육면체 상자, 수공구, 시체 등으로 보이는 것들이 찍혔다고 합니다. 다만 물이 매우 탁하고 화질이 엉망이라서 그리 확신할 정도는 아니고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숨긴 자로 의심되는 것으로는 몇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해적 윌리엄 키드이며 그는 세상 곳곳에 약탈한 보물들을 감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원들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은 어느 날 보물을 가득 실은 스페인 갤리선을 타고 스페인으로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오크섬 인근에 정박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해적들의 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갤리선의 보물을 모두 내려서 섬의 일정한 곳에 숨겨놓고 빈배로 카리브해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스페인으로 또 다른 보물선을 보낼 때 오크섬에 들러 보물을 캐낸 후 함께 본국에 보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성전 기사단이 있습니다. 기사단은 유럽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던 중 성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오크섬으로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오크섬의 안반 구조인데 지도에 그려진 선으로 연결해보면 250m 길이의 거대한 그리스도교 십자가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당 기사단의 일원인 헨리 싱클레어가 1398년 오크섬 일대에 도착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7년 전쟁 당시의 프랑스 해군,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영국 해군, 프리메이슨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물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왔는데 오크섬의 동구덩이를 최초로 만든 사람들은 과연 숨겨둔 보물을 회수해갈 생각이 있었을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토목기술로도 발굴하기 힘든 수많은 장애물들을 18세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회수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판석에 글씨를 새겨 보물이 묻혀 있다고 공공연히 알렸을까요? 당연히 보물이 있다는 걸 알면 구덩이를 파려 할 것이 분명할 것인데 말입니다. 결국 아예 처음부터 보물을 감출 의도는 없었으며 게다가 보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서 최초 발굴자인 데니얼 맥기니스의 자손들이 출연하여 대대로 물려받은 금 십자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이미 초대 발굴자 3명이 보물을 챙긴 후에도 아직 못 찾은 것처럼 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머니핏에서 상자 3개가 나왔고 발굴자 3명이 각각 나눠 가졌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송 직후 수년간 이 주장에 시달리던 후손들이 최근에 해명을 내놨는데 자신들은 고조 할아버지 이래로 계속 가난하게 살았고 만일 처음에 보물이 발견됐다면 발굴에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할아버지는 결국 가난 때문에 집안 물건들을 팔아치웠지만 그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지킬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발견된 것은 달랑 그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머니핏 자체가 침몰한 바이킹 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캐나다 쪽으로 바이킹의 왕래가 있었다는 것이며 바이킹이 오크섬에 방문했을 때 그 주변은 늪지대였고 바이킹 배가 그곳에서 그만 좌초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좌초된 배는 끝자락부터 늪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서 배가 완전히 수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한 근거는 옛날 바이킹의 배가 머니핏의 참나무대와 비슷한 간격으로 칸막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배의 닻을 지탱하는 기둥이 해수가 차오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판석에 쓰여있던 보물이 묻혀있다라는 내용의 글이라든지 섬의 미스테리한 다른 부분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크섬은 현재 미시간 출신의 링락이나 마티락이나 형제가 2006년에 오크섬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오크 아일랜드 투어의 지분 50%를 사들여서 섬의 사실상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형제는 어린 시절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오크섬 기사를 보고 그 꿈을 키웠다고 하며 성인이 된 후 드디어 오크섬을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당국의 발굴 허가를 얻어 발굴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 치마 및 수모리험 때문에 굴착이 어려워 아직까지 이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보물이 아니더라도 이 구덩이의 존재 때문에 오크섬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 전시관도 열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과연 오크섬 지하에 묻혀있다는 보물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허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